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설계사 등록 자격시험 대비 에센셜 112제 그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생명보험의 역사. 다음 중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 1번 보죠. 콜레기아. 콜레기아는 당시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상호부조조합이죠.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3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2번,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 톤틴연금이죠. 사람의 생존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파스칼이죠. 3번, 에라노이는 상호부조조합이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시험 문제는 콜레기아와 에라노이를 바꾸어서 지문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사람의 생존율은 파스칼. 그 다음에 최초의 사망표, 사망 할례, 헨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 지문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 회사의 에퀴타블 생명보험 회사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국이죠.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시대의 콜레기아 또 나왔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였다. 요거 에라노이하고 항상 바뀐다 그랬죠. 두 번째, 미국은 1905년에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장에 좀 나왔어요. 이렇게 연도를 물어보는데 미국은 1812년도에 펜실베니아 생명보험이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눈으로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상호 부조제도, 보하고 개가 있었죠. 보는 종교하고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국시대, 사만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은 개. 요 시대를 바꿔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함정 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2003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하였다. 보험의 해. 이 보험의 해 지정하는 게 몇 년도냐?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2003년이 아니죠. 1977년도입니다. 전혀 엉뚱한 2003년을 가져왔습니다. 딱 틀렸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3번 1970년대 경제성장에 힘입었다. 여러분께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죠. 3번, 1921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조선 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여러분께서 공부 다 하셨던 내용이죠.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내보험 찾아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호부조 제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개와 보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이어서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80년대 한번 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험시장 개방, 금융 자유화. 이건 80년대가 아닌데 1990년대죠. 90년대 생명보험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 것은 1990년대다. 여러분께서 요거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자, 1997년도, 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있었죠. 금융위기 겪으면서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들도 실은 허가가 취소되는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10개입니다. 10개. 아, 치사하게 10개가 아니고 4개의 생명보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었다 하는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사회보험은 공적보험이죠. 그리고 민영보험은 바로 생명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보죠. 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하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사회보험.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죠. 보장 수준은 보험료의 부담 수준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다르다. 조금 이상한데요. 자, 이 사회보험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보험료의 부담 수준은 실은 법으로 몇 %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 수준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다른 것은 바로 민영보험이죠. 생명보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10만 원 낸 사람, 50만 원 낸 사람, 100만 원 낸 사람에 따라서 실은 받는 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예, 사회보험의 보장 수준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의 운영 주체는 정부다. 요거 맞는 얘기죠. 민영보험의 운영 취지는 개인별 적정성에 있다. 자, 요거 서로 비교해 놓은 표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첫 번째, 3층 보장. 예, 3층 보장. 제일 아래쪽에 국가가 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하는 기업보장,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하는, 예, 보완하는 거죠. 개인보장. 이렇게 3층 보장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과 생명보험, 즉 민영보험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적정성에 맞춰서 추가로 하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자, 이 지문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함정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죠. 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수준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대 수준까지 미치고 있으면 개인이 더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민영보험, 개인의 들이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예,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었고 사회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구별하는 것은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정답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자, 노인직업 속에는 사회서비스, 그죠? 고용보험,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보험,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운용자산. 자,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운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운용할 때 어디다 가장 많이 하느냐? 유가증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61.1%. 자, 이 퍼센트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부동산 1.4, 1.8%밖에 안 됩니다. 예,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는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얘는 복지, 예, 사회 서비스, 네, 복지 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두시면 구별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영보험. 민영보험은 생명보험을 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사회보험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생명보험 자산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 어떤 운용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운용하느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1번,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실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실은 돈을 모은 거죠. 그죠?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장기, 굉장히 보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주요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자금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바탕을 두고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험기간 길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유동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보험금 지급이 단기에 많이 쏠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나가야 될 돈이니까.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3가지 특성은 장기자금이다. 몇 개 났죠? 보험회사의 신탁 재산이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과 예치금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거 틀렸죠? 제가 설명드렸죠. 뭡니까? 유가증권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운용을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자산은 국가기관 산업 등에 투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운용되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을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네요. 일정 수준의 일정 최저 수준. 일단 최저 수준 나오면 얘는 민영보험은 아닙니다. 그죠? 최저 수준을, 생계 최저 수준을 보장을 하는 것은 바로 생명보험, 민영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고요. 일단 최저 수준 나오면 일단 민영 생명보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이 필요한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충분한 사회보장 제도가 돼 있다면 실은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떨어지겠죠.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네요. 재해와 성인병 증가, 핵가족화와 자기 책임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최저 생활 수준 가지고는 개개인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뭐뭐뭐는 0.94명 뭘까요? 상식적으로 출산율이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왜냐면 이제 후세대가 많이 태어나야 이제 돈을 또 이제 내서 나이가 드시는 분들 사회보장 더 할 수 있을 텐데 되게 좀 심각하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은퇴했을 때 이제 자기 세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이란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민영 생명보험 최저 보장, 최저 생계 수준 유지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사회보험과 관련이 된 표현이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그다음에 초고령사회. 자, 요거 여러분께서 잘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라 그러죠.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도에 21.0%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7년도에는 이미 14%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단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고령 사회, 그죠? 고령화가 되는 사회, 그 다음에 고령이 된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단계가 7, 14, 20. 요거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 고령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죠.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알죠? 그래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땡땡은 43.8%. 이거 굉장히 높네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뭡니까? 노인 빈곤율이다. 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인이 됐죠. 수명은 점점 길어지죠. 노인 빈곤율, 요거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생명보험의 필요성. 충분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사회보장 제도가 만약에 갖춰져 있다면 민영보험,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 생명보험 자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유가증권의 비중이 가장 높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설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정도 재무설계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1번. 선진국처럼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실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가계자산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자산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점점 높아짐으로써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3번 한번 정답인데 한번 보죠.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은행, 증권, 보험 업무 영역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합쳐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펀드도 팔고 은행에서 보험도 팔고 그다음 보험회사에서도 펀드도 판매를 하고 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의 출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은 틀린 지문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보죠. 자,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 그러니까 약 25% 정도 되는 거죠. 원인은, 예, 잘 아시는 상식선에서 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20대 같은 경우에 집 사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돈이 부족한데 소득은 적죠. 그죠? 근데 중년이 되게 되면 소득은 많죠. 그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게 되죠.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소득은 없어지고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소득과 지출의 흐름이 실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자, 요게 예전에는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요거, 예, 요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